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고범준이라고 합니다. 토론에도 관심이 많아서 토론 강의나 교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제가 선거제도 그리고 토론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최한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덕분입니다. 처음 토론대회에 참여했을 때는 좀 아쉬움도 많았지만 그 다음 대회 때는 결승전까지도 올라갈 수 있었죠. 그 토론대회에서 쌓은 경험은 지금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는 데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소하게는 정식 메뉴를 고르는 것에서부터 조금 거창하게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 또는 국회의원 선거까지 저 역시 대학생 때 토론대회에 나가야 할지 말지, 나가게 되면 입론과 마무리 발언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그리고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선택이라는 것이 말이죠, 잘 생각해 보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나 혼자 선택을 해도 되는 경우, 그리고 여러 명이 함께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제 고민은 저 혼자만 선택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 결심만 선다면 비교적 쉽게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함께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누군가가 독단적으로 나서서 선택을 하는 순간 난리가 나죠. 야, 네가 뭔데 마음대로 결정을 해? 네가 그렇게 잘났어? 라는 고함과 함께 손가락질을 받기 십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투표를 생각하실 겁니다. 어느 안건에 대해 구성원들이 공평하게 한 표씩을 행사해서 제일 많이 받은 표를 받은 선택지가 채택되는 것이죠. 실제로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 예를 들어서 동아리라던가 계모임, 친목회 등 사적인 모임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제일 많은 표를 받은 하나의 선택만 인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까요? 제가 대학생 때 일입니다. 아마 많은 대학생들이 하나 정도의 동아리나 소모임에 가입해서 활동하고는 합니다. 저 역시 토론 동아리에서 대학 생활의 후반부를 불태웠습니다. 당시 제일 규모가 컸던 대학생 토론대회를 준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보통 토론대회는 두세 명이 한 팀이 되는데 그 대회는 10명이 한 팀을 꾸리게 되었죠. 인원이 제법 많다 보니 팀원들 개개인의 역량 못지않게 팀워크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보통의 모임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반, 아니면 조용히 침묵하는 사람이 반이라고 한다면 토론 동아리에서는 10중 8구가 말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토론하는 친구들인데 얼마나 자기 의견을 잘 말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팀원들의 의견을 잘 조율할 대표가 필수적이었죠. 여러분들은 대표를 뽑으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은 아무도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명이 누군가를 이렇게 슬쩍 추천을 합니다. 추천받은 사람은 아니야, 나 안 해 라고 손사래를 치면서도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나면은 머리를 긁적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얘들아, 나 열심히 할게 라는 포부를 밝힙니다. 그런데 저 때는 대표를 하겠다고 3명이 지원했습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아무래도 토론 동아리다 보니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후보자가 2명 이상 나왔으니 선거로 대표를 뽑기로 했습니다. 투표 결과 4표, 3표, 3표로 4표를 받은 친구가 토론대회 팀을 이끄는 대표가 되었습니다. 대표를 도울 부대표는 대표가 지명했죠. 자, 저희 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그다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우선 대표의 의사결정이 힘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 대표를 지지한 사람은 4명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4명 중에 1명은 대표 본인일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어찌되었든 대표는 팀원 10명 중
6명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표의 의견과 팀원들의 의견이 부딪히게 되면 팀원들이 대표 제안에 쉽게 동의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대표 역시 자신과 다른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투표가 아무리 무기명 투표라고 해도 사실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다 알거든요. 같은 동아리라고 해도 뭐 마음 맞고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대표는 아무래도 자신과 친한 팀원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정작 팀워크에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사건 이후에 제가 느낀 거는 이 승자 독식의 결과로 나타나는 선거 제도의 폐해였습니다. 분명 저희가 대표를 뽑은 방식은 절차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민주정적인 방식으로 투표를 했고 거기서 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을 대표로 선출했으니까요. 그러나 과반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한계와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저희의 토론대회는 사실상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다음 토론대회 때는 그 대표 선출 방식에 좀 변화를 주자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은 부대표 선출 방식이었죠. 기존에는 대표가 부대표를 지명하게 했지만 이번에는 2위를 한 후보자에게 자동으로 부대표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이때는 4표, 4표, 2표가 나왔고 4표를 받은 2명의 후보자만 다시 선거를 해서 대표와 부대표를 뽑았습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한 이유는 대표와 부대표로 이루어진 대표단에게 더욱 강한 민주적 정당성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10명의 구성원 중 4표의 지지를 받은 대표단과 8표의 지지를 받은 대표단의 추진력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는 팀원들 한 명 한 명을 설득해야 했던 대표도 이제는 부대표와만 의견을 조율하면 충분했기에 의견들이 때문에 낭비되는 시간도 최소화하고 오롯이 토론대회 준비에만 심혈을 기울일 수 있었죠. 현행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이른바 총선은 소선거구제 방식입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선거구는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적 단위입니다. 선거구의 크기를 분류할 때 선거구당 1인을 선출하면 소선거구, 2인에서 4인이면 중선거구, 5인 이상이면 대선거구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대 선거구라 하면 2인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구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총선에서는 승자 독식의 선거구조 방식인 소선거구제를 30년 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표가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사표는 평균 1,000만 표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한 시민단체가 13대에서 19대 총선을 분석을 해보니까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자가 획득한 표는 평균 988만 표였는데 낙선자들이 얻은 표는 약 1,023만 표라고 하는 결과도 있습니다. 사표가 약 35만 표나 많은 셈이죠.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대 선거구를 도입한다면 사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선거구를 확대하면 지지도에서 취약한 정당도 당선인을 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민의를 더 반영할 수 있고 행정구역과의 경계 충돌의 가능성을 낮춰서 선거구 간 인구 편차 요건을 준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물론 정당의 복수 공천으로 인해 동일 정당의 후보자 간 경쟁이 과열되고 후보가 난립함으로써 유권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며 선거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단점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선이 되기 위해서 후보자들 간의 경쟁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더라도 정당에서는 한 명의 후보자만 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현행 소선거구제와 비교할 때 후보자 수에는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후보자 난립 문제 역시 발생할 가능성이
적을 겁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축제라는 선거에서 최대한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선거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지 비용 문제가 그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The Winner Takes It All, 1980년에 그룹 아바가 발표한 매우 유명한 곡이죠.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1988년과 비슷한 시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한 것은 당연하다라는 프레임에 30년 동안 갇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승자 독식의 낡은 프레임을 깨고 새로운 선택 방식을 도입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정치적 이익이나 당리 당략은 저 멀리 던져버리고 1등뿐만 아니라 2등, 3등에게도 기회를 준다면 1등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의 목소리도 반영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준다면 소수 정당 소속의 후보자도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준다면 선거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 이제는 바꿀 때입니다. 감사합니다.